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 교육학 박사 안성호입니다. 안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목표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수능 준비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드립니다. 자, 수능 출제 문법은 29번 문제로 출제가 되죠. 자, 29번 한 문제인데 바로 distinctive power, 변별력입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29번 문제는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부터 10번까지 이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두 번째, 준동사. 세 번째, 수동태. 네 번째,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구별. 자, 관계대명사 what 그리고 접속사 that 구별. 의문사와 관계사의 구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명사 that, another, the other.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동사 그리고 대동사의 도치. 여덟 번째, 부사하고 형용사의 구별. 아홉 번째, 비교구문. 열 번째, 병치법, 평형구조, 도치, 분열문.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공부든지 여러분들 큰 제목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밑에 있는 소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우리 역사 시간이라고 해보세요. 자, 조선 전기 그러면 여러분은 뭐입니까? 15세기 전반이죠. 그때 관악파가 집권을 했고 15세기 후반에는 후은구파, 16세기 전반에는 사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세기 중반에서는 이제 사화가 일어나고 권신정치가 되고 16세기 후반에는 붕당 정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조선 후기로 넘어가죠. 이렇게 크게 관악파, 훈구파, 그 다음에 사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권신 정치, 그 다음에 붕당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크게 큰 줄거리를 기억을 하고 조금한 것으로 공부를 하셔야만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응용력이 생기죠. 그래서 영어에서 수능 어법 문제도 29번 어법 문제도 1번부터 10번까지를 꼭 기억하셔라. 자, 그러면 먼저 1번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인데, 자, 여러분들은 영어는 시험지를 딱 받아들면 동사를 보고 그 동사 앞에 있는 주어를 보라. 그래서 영어는 1대1이다. 주어가 단수면 동사가 단수, 그리고 동사가 단수면 주어도 단수. 그런데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수일치에 아주 방해물들이 있더라. interfere, 방해물들이 있더라. 자, 방해물들이 19단어까지가 출제가 되더라. 토익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 21단어까지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항상 시험지를 받아들면 동사를 먼저 보고 동사와 주어의 수일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이에 방해물들이 꼭 끼어있다. 여러분들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는 거의 수능 역사에서 몇 번 빠지지 않고 거의 모두가 출제됐습니다. 됐습니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수능에서 3번 다 출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꼭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동사입니다. 준동사는 원형 부정사가 있으면 투 부정사가 있죠. 그리고 준동사는 동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동사는 현재 분사가 있고 준동사는 과거 분사가 있죠. 자, 원형, 동사의 원형,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동사 원형이라고 그러죠. 동사 원형이라고 하고 원형 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원형 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 부정사고 이것은 동명사죠. 그 다음에 여기서 ing는, 이 밑에 ing는 바로 현재 분사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과거 분사는 ed가 붙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분사다. 그러나
불규칙 변화로 과거분사는 ed가 붙지 않는 불규칙 변화는 자 고등학교 교과서에 131개가 나옵니다. 중학교 교과서는 100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의 준동사인데 어떻게 출제가 되냐. 제일 먼저 원형 부정사 쓸 것인가 투 부정사 쓸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 투 부정사 쓸 것인가 동명사 쓸 것인가를 물어보죠. 그 다음 현재 분사 쓸 것인가 과거 분사 쓸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준동사가 총 5개가 있는데 자 수험생 여러분 같으면 쉽게 말하면 너 같으면 원형 쓸 거야 투원형 쓸 거야 혹은 투원형 쓸 거야 ing 쓸 거야 ing 쓸 거야 ed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출제량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준동사가 꼭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수동태. 영어에서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죠. 혹은 과거분사가 수동태입니다. 이때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경우를 말하죠. 영어에서 과거분사는 형용사죠, 여러분들. 형용사다 보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보호가 되죠. 그래서 명사, 수식, 보호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수동태라는 것은 동작을 받는 형태로 영어의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다.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온다. 그네들의 문화는 장사 문화다 보니까 늘 목적을 둔 단어가 물건일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물건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샀다 연필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타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되든지 명사 수식이나 보호 위치에서는 이렇게 과거 분사를 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대부분의 98%의 동사는 타동사인데요. 타동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될 텐데 명사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전치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이때 타동사는 그 유명한 수동태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수동태 이론이죠. 매년 출제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출제죠. 자,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자, relative pronoun이죠. 관계부사는 relative adverb.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대명사는 스스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니까 뒤에 주어가 없겠죠. 한마디로 관계대명사가 주어라면 뒤에 주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관계부사할 때 부사는 문장에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뒤에 완전한 complete sentence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구별하는데 대부분의 관계대명사는 which이고요. 관계부사는 대부분 where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which 뒤에는 완전, 다시 which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자, 다시 하겠습니다. which 뒤에는 여러분들 불완전이 되고요. 자, wher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영어에서 여러분들 영어 역사를 보면 T에서 여러분들 W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T에서 W가 나오고요. T에서 W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that에서 바로 what이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that하고 what은 같은 뜻을 공유하겠죠. 그래서 같은 뜻을 공유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것이라고 번역이 되죠. 이때 것으로 번역이 될 때는 that, 것으로 번역이 될 때는 what인데 그러면 일단은 스페링이 다르니까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왜요? 접속사 뒤에는 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there라는 단어에서 바로 where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then이라는 단어에서 when이 등장하죠. 영어는 이랬습니다. 참 영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와 관계사인데 의문사는 WH로 시작하죠. WH로 시작하지 않는 단어가 how이고요. 자, 관계사는 당연히 WH는 how입니다.
한마디로 의문사에서 관계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펠링은 같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점이냐? 의문사 앞에는 선행사가 없고요. 관계사 앞에는 바로 선행사가 존재하죠. 이 구별을 꼭 해야 되고요. 그러나 관계 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오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의문사가 WH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있으면 관계사이든 접속사이든 다시 WH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있으면 접속사입니다. WH가 문장 중간에 있으면 접속사이므로 이게 의문사이든 관계사인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동사 주어가 나와버리면 이건 틀립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WH가 접속사이므로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 언제? 문장 중간에 있을 때. 자, 이해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또 하나 구별해야 될 것은 행여 주격인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who를 쓴다면 who가 주격이니까 이것은 스스로 주어의 자격이므로 바로 뒤에는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걸 조심하면 됩니다. 영어에서 대명사는 44개가 있는데 대명사 1위는 대시입니다. 대명사 2는 어너더고요. 대명사 3위는 디어더입니다. 토익도 100% 출제됩니다. 대명사는 44개가 있는데 44개 대명사 중에서 이 3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죠. 대명사는 문장도 대신합니다. 이때 대대복수가 이러면 those 구별해야 되고요. 언어들은 단수이고요. 왜냐하면 언이 하나니까요. 디어도도 단수고 여기다 s를 붙이면 복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명사 that, 대명사 another, 대명사 the other. 그러면 여러분들 on하고 the를 구별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on은 하나고 the는 on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부정이고 더는 정해져 있으므로 바로 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정관사, 정관사 그러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바로 other라는 단어가 붙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other라는 단어가 붙어서 여기는 another, 그 다음에 여기는 the oth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는 하나, 정해진 하나. 왜요? 얘가 지금 단수니까. 다시 정해져 있지 않는 것, 정해진 것, 그러나 하나다.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애당초 s가 올 수 없죠. 여기가 하나니까. 그러나 이것은 s가 붙으면 정해진 것들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기대명사죠. 제기대명사는 여러분들 self가 붙어 있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He killed himself. 그는 죽였다 그 자신을. 그래서 자살했다. 그래서 주어의 행동이 주어 자신에게 돌아올 때 자신이라는 단어 self를 붙여줌으로써 제기대명사가 등장한 것이다. 알았죠? 토익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제기대명사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수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꼭 제기대명사는 공부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동사 도치. 흔히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좋아한다 테니스를. 혹은 그는 선생이다. 그랬을 때 B라는 사람이 나도 그렇다 그럴 때 여러분은 so do I 이렇게 쓰고 나도 그렇다 그럴 때 so am I 이렇게 쓰죠. 한마디로 like라는 단어가 일반 동사니까 do라는 대동사를 썼고요. is가 비동사니까 am이라는 대동사를 적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보셔야 됩니다. 영어는 주어 뒤에 동사인데 지금 여러분 do라는 단어가 동사고 I가 주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도치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so I do가 아니고 so I am이 아니고 so do I, so am I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치가 됐는데 먼저 여러분들 왜 이렇게 so를 쓰고 I를 쓰고 so I do 이렇게 쓰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때 do는 앞에는 like를 대신하고 있죠.
이때 I는 A, B 할 때 B를 대신하고 있죠. 이때 like는 이미 A라는 사람이 말을 해버렸습니다. 앞문장에서. 근데 이때 I는 B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영어는 어떻게 쓰냐면 먼저 나오는 단어를 먼저 써주고 새롭게 등장한 단어는 뒤에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은 뒤에가 중요합니다. 소위 이것을 신정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자 어법 기본 문제를 설명할 때 어법 기본을 설명할 때 이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새로 등장한 것은 뒤에 놓은다. 이때 I는 A, B 할 때 B다. 그러면 이때 do는 이미 A가 like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미 등장하기 때문에 먼저 쓴다. 그래서 so do I 이렇게 등장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부사고 형용사죠. 영어에서 부사는 문장 성분이 되지 않죠. 그러나 형용사는 여러분들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보어 이 자리에 부사는 쓸 수가 없고 바로 형용사를 써야 한다. 이것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비동사 뒤에 보호가 나온다. 역시 이것도 부사 이 자리에 보호 이 자리에 부사는 쓸 수 없고 바로 형용사를 써야 한다. 이것들이 출제가 아주 잘 되죠. 그래서 부사와 형용사 구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보통 여러분들 late라는 단어가 있죠. 이때 late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늦은이라는 단어가 있고 늦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늦은은 형용사지만 개로 끝났으면 이건 부사죠. 무슨 말씀이냐면 late이라고 하는 단어는 late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lately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자 lately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최근의라는 단어도 있죠. 자 late는 그러면 영어는 ly를 붙일 때는 부사에다는 못 붙이죠. 그러니까 형용사에다만 붙이죠. 그러니까 이때 late는 늦은 아니면 최근의라는 뜻일 겁니다. 다시 할게요. late는 늦은, 늦게, 최근의라는 뜻이다. 여기다 ly를 붙였다. 그러면 이때 late는 늦게란 뜻은 아닐 거다. 왜? 부사에 ly를 쓸 수 없으니까. 그럼 이때 late는 늦은 아니면 최근의일 텐데 늦은도 아닐 것이다. 왜? 늦은에다 ly를 붙이면 늦게지만 late 자체가 늦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lately는 우리나라 말로 최근에라고 번역이 된다. 이런 것들 즉 다시 형용사와 부사의 동형 같은 형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네들의 문화는 상업 문화라 그랬죠. 자 우리들은 농사 문화지만 그네들은 상업 장사 문화입니다. 상업 장사는 물건끼리 비교를 할 겁니다. 왜요? A라는 가게의 물건과 B라는 가게의 물건이 있을 때 A의 물건이 B의 물건보다 더 좋다라고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 비교 많이 하죠. 네 집 새끼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그러면 여러분들 밥 먹다가 화 버럭 내죠. 왜요? 또 비교한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비교를 하지 않지만 물건들은 비교를 합니다. 그네들은 장사만 하니까요. 그래서 비교 구문도 꼭 출제가 되는데 대부분 비교는 여러분들 비교급 뒤에는 then이 출제가 나오는데 ER이 붙지 않는 비교급이 있죠. 또 여러분들 more를 붙이고 그 다음에 원급을 붙이죠. 비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then을 쓰는데 자 ER이나 more를 붙이지 않는 그 유명한 단어가 less입니다. 그 유명한 단어가 was라는 단어죠. less라는 단어는 little이라는 단어의 비교고요. bad라는 단어의 비교가 was 아닙니까? 그 다음에 year 이런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대부분 er이나 more를 붙이면 then을 쓰는데 유일하게 두 단어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꼭 비교해서 맨 먼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병치법 영어에서는 dangling parallelism 그러죠. 자 도치 inversion 그 다음에 split sentence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등위 접속사 할 때 여러분 등자가 같을 등자입니다. 그래서 and 양쪽에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있으면 투부정사.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ing는 나올 수 없겠죠. 왜요? 투부정사는 같다 투부정사니까. 이것이 바로 병치법입니다.
나란히 쓰이고 있죠. 왜 평행 구조라 그럴까요? 자, and가 여러분들 한가운데가 있죠. 저울이라고 해보세요. 양쪽에 똑같은 것들이 매달려 있죠. 그래서 평평할 겁니다. 그래서 parallelism, 평행 구조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도치는 영어는 동사 앞에는 주어가 있는데 자, 동사가 바로 주어 앞으로 와버리더라. 이걸 도치라 한다. 이때 동사는 비동사 아니면 조동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도치가 되느냐? 자, 그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왜 도치가 되느냐 그럴 때, 자, 영어는, 자, 이거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바쁘더라도. 자, 영어는 여러분 동사가 있고, 자, 이렇게 주어가 있다고 해보세요. 왜 주어 앞에 동사가 오냐? 바로 이 자리에 부정어, 부사가 나올 때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에서 부정어는 동사를 수식하니까요. 그리고 수식하려면 인접성의 원리에 의해서 바로 자기 옆에다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주어 뒤에 있었던 동사가 앞으로 이동한 이유가 바로 부정어 부사 때문에 그런다. 왜? 영어에서 부정어는 동사를 수식하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수식하려면 옆에다 놔둬야 되니까요. 그리고 분열문. 흔히 우리들은 여러분들 분열문은 강조 구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조 구문은 여러분들 이다고 비동사하고 이렇게 that 사이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주어, 목적어, 부사가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분열문이라 그러죠. 즉 학교에서는 강조 구문이라 그랬는데 분열문이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원래 문장이 Tom likes reading 그랬습니다. 자, Tom likes reading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여러분들 Tom likes reading이 여러분 원래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it is를 쓰고 이 자리에 that을 써봐요, 여러분들. It is Tom that likes reading 이렇게 했을 때 it is하고 that이 들어감으로써 Tom하고 likes를 쪼개버렸죠. 분열시켜버렸죠. 그래서 분열문 그랬습니다. 이 분열문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빨리, 자,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신속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를 꼭 기억을 하시고 시험지를 받아들면 이 순서대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기출됐던 수능과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이 순서대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